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일희입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100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 그대로 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최근에도 울산교육청의 정책 하나를 놓고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고등학교의 기숙사 폐쇄 정책인데요. 울산교육청은 정책 추진 이유에 대해 성적 우수 학생 위주의 기숙사 운영은 차별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살펴보면 자사고, 특목고의 기숙사는 그대로 운영하게 두면서 일부 일반고의 기숙사만 폐쇄한다는 게 차별 행위고 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는 울산교육청의 일방적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장능인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능인의 월간 정치공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장능인의 월간 정치 공장. 네, 장능인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정치공장 찾아주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 오늘 주제이긴 하지만 네. 그런 울산의 교육 정책, 특히 좀 어떤 부분이 이제 잘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잘못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요새 근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담장학회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네, 장능인의 정치공장 오랜만에 가동이 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정치공장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마지막 주부터 목요일 정치공장이 개편되면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공장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다음 공장에는 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 집중해서 장능인의 정치공장 시작해보죠. 오늘 준비해온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0년 대계로 요약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주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울산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학교만 골라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교육적 관점 그리고 형평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의 12개 고등학교 학내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고인 남창고, 신정고, 언양고, 울산고를 비롯해서 현대청운고나 현대공고 등의 어떤 자율 특목 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12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울산교육청이 기숙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 학교들이 그런 기숙사 운영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사감 선생님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기숙사를 강제 폐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울산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것도 몰랐고 또 울산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 학교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이제 시내에 있는 학교다라고 해가지고 중구에 있는 울산고, 성신고 그리고 남구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이 일부 학교만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이제 교육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장도 하시고요. 네. 이제 한마디로 성적 순으로 기숙사를 배정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이야 사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을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 취약계층을 우선 이렇게 배려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꿨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것도 문제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목고, 일반고 나누고 일반고 중에서도 시내 학교, 시외 학교 이래 나누고
네. 그리고 또 공립, 사립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대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영어로는 디바이드 앤 컨커고 우리말로는 갈라치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로 입장을 다 다르게 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제 유혹에 어떻게 보면 빠지기 쉬운 거죠. 네. 다른 지역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는 한 51개, 대전 15개, 광주 33개, 부산 25개 이렇게 그 어떤 인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일반고도 이런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 면학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를 좀 더 짓는다든지 증축을 네. 한다든지 이런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울산만 어떤 법에 이런 기숙사를 막 없앨 수 있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없애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숙사가 갑자기 폐쇄가 되면은 학교는 물론 뭐 학생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반대 입장이 많죠. 그리고 학교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신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부지가 과거에 공공 수용이 돼서 받은 보상금을 활용해서 기숙사를 지은 거거든요. 그렇게 지은 기숙사를 강제로 이제 폐쇄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권력에 의한 일종의 재산권 침해로 본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리고 네. 울산고등학교는 보니까 그런 부당한 처우와는 별개로 재단에서 별도로 사감 인력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고등학교에서는요. 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도로 사감 인력은 우리가 쓰겠다. 예산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울산고등학교의 어떤 동문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네. 이런 처우가 적절치는 않다고 보시죠. 예. 근데 기숙사 운영 여부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학교의 이게 기숙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게 전체 교육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저는 결코 이렇게 작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네. 법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100년지 내다봐야 대계라는 되니까. 말처럼 100년짜리 플랜을 두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순간순간의 인기나 지지도에 그렇게 근거해가지고 결정할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히 뭐 말씀을 그거 관련해서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몇몇 학교 이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청이 콕 집어서 추진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그 시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나치 독일 때 그때 네. 이제 그 독일에서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는 이 글인데요. 이게 네. 제목이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일부 학교지만 네. 나중에는 뭐 또 다른 학교 그리고 또 특목고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럼 법에 근거하지 않은 하향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죠. 예,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학생들을 안전사고 등에 방치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봐요. 우선 네. 사감 선생님을 학교 기숙사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안전사고 등에 방치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숙사를 사용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근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시내에 있는 뭐 일반고 학생들은 이제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라는 논리예요. 네. 이거 조금 납득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그러면 원거리, 근거리에 정확한 이게 행정이라는 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1,500m라는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1,500m로 초등학생 통학 거리를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면 뭐 공청회라든지 그다음 입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리를 만들고 해야지 네. 그냥 내가 봤을 때 멀다. 그렇게 근거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교육청이 제기했던 뭐 성적 우수 학생들을 뭐 우선적으로 하겠다. 네. 그게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학교별로 설립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네. 예술고등학교는 예술에 관심이 있고 해당 분야를 잘 키워갈 학생들을 육성하는 거고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 등을 잘하는 학생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보통 교육으로서 시민 소양을 갖추고 그런 제너럴한 네.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찾을 기회를 모색해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네.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부담이 사실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별 자체 멘토링 제도라든지 그런 걸 잘 갖춰 놓으면 기숙사가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적 우선이 아닌 취약계층 우선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학교의 기숙사를 좀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이 취약계층 우선도 안 된다. 이런 방침인 거죠. 지금 교육청은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 부분 좀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시내에 위치한 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네. 요거는 저는 또 약간 납득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초등학생은 1,500m 기준이 있는데 네. 지금 2km 여기는 정도 아닌가요?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에 도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네. 거를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좀 정해야 된다라는 먼저. 거죠. 예, 행정에 네. 있어서는. 그리고 그 같은 뭐 시내라도 학생들이 뭐 중간에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도 또 다르거든요. 이게 특히 지금 취약계층 학생들 얘기가 나왔지만 거리가 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교통편이 아무리 편하다 해도 교통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게 드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이 그러네요. 예, 교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 저는 기숙사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교통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그거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 비용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제한할 그 도보 통학거리 기준 이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래서 도보 통학 이게 가까우면 이제 네. 도보 보통 1시간에 심리 간다 하잖아요. 네. 심리가 이제 4km인데 4km 걸어서 가는 학생은 거의 요즘은 없죠. 없죠? 예, 거의 네. 없고 보통 도보는 뭐 보통 한 15분, 뭐 20분 뭐 이 정도까지 보통 걷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탄다든지 버스 같은 경우도 한 번만에 갈 수도 있고 뭐 갈아탈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도보 뭐 거리 기준이 있고 고등학생은 따로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요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를 정확히 정해놓고 원거리, 근거리 이런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지금 교육청이 기숙사 폐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기숙사를 사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또 시내에 위치한 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없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을 제한할 도보 통학거리 기준이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네, 저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기숙사 폐쇄는요.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과의 그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소통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소통 과정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당되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그 제대로 된 공청회라든지 네. 이런 어떤 적법 절차에 필요한 소통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이제 뭐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책 추진을 할 때는
그 공개적으로 일시와 장소를 공개를 해서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불러서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공청회인데 네. 그냥 일부 학생, 일부 학부모 선택적으로 여론을 모으는 거는 공청이 아니라 사청회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울산교육청은요, 폐쇄된 기숙사를 북카페나 학생 자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부 학생만 쓰던 기숙사가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또 반기는 학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주장에 공감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북카페나 학생 자치 공간들이 학교의 기존 시설에 대부분 원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어떤 좀 면피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보고요. 네.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를 왜 이런 용도로 억지로 바꾸냐는 거죠. 차라리 교육청에 뭐 그러면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사무실을 이렇게 쓰시면 전 좋겠다 봅니다. 예.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은 고민 함께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청 기숙사 폐쇄 정책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전국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우리 장능인 사무총장께서 역할을 하셨던데, 그렇죠?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야당에서 뭐 몸을 담고 있는데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이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범야권 단일화라는 게 사실 뭐 최근 몇 년간 성공해본 사례가 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절박함 그리고 나름의 간절함 이런 걸 담아서 그런 성사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우선 정책 선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토 협약이라는 거를 서울에 이제 예전에 그 오세훈, 안철수 그 후보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협약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또 다양한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정치 공장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시민분들, 청취자분들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공장에서 불량품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의 양질의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물들이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정치 공장을 애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장능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샤이니의 초록비 그리고 폴킴의 안녕 두 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